의설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 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15분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 등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적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413억 8,187만 원과 특별회계 17억 7,873만 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431억 6,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13억 8,1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113억 2,972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 및 전문 인력 육성 분야 6,861만 원, 농업 농촌 경쟁력 활성화 분야 128억 8,955만 원, 농업 기반 정비 분야 15억 5,167만 원, 농촌 관광 활성화 분야 2억 4,522만 원,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분야 2,918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분야 109억 312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분야 4억 6,722만 원,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분야 4,530만 원,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분야 2억 9,260만 원, 도시 및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 관광 자원 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3억 7,115만 원, 농촌 여성 인력 자원 육성 및 농촌 생활 자원 활용 분야 5억 1,719만 원, 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 분야 12억 2,402만 원, 주거의 안전생산 기술 보급 분야 3억 8,994만 원, 고품질 소득 안정 생산 기반 조성 분야 6억 7,798만 원, 농업 경영체 경쟁력 향상 분야 1억 4,694만 원, 투경작물 기술 보급과 품목 전문 인력 양성 분야 2억 3,536만 원, 환경 친화형 새기술 보급 분야 10억 3,040만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12억 9,753만 원, 친환경 축산 연구 분야 15억 3,960만 원, 말산업 육성 분야 9억 5,033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 36억 6,228만 원, 동물보호 복지 증진 분야 3억 9,169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6억 4,796만 원, 가축분뇨 관리 분야 21억 6,387만 원, 기타 일반 행정 경비 등으로 1억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7,8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인 1억 4,376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소득 형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사업 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 추이 시작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1번에게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번에게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님.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 대비 37.7%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 인구는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작년도 대비 한 1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의원님께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광석지구가 그 개발이 되면서 이전을 테마공원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억이 증액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불제가 작년도까지는 쌀 직불제, 밭 직불제 해가지고 네 가지 직불제가 기본 공약형 그 직불제로 전환이 되면서 약 39억이 증액했던 사업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성장 증가액을 보면 1위가 도시성장전략국이고 2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꼼꼼히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1쪽 세부 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지금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보건의료 비용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어떻게 가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계속되는 그 사업인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든가 아니면 보건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95명이 저희들 대상이었는데 금년도에 1명이 증가해서 96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지금 그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접종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내년도 2월 달부터 한다라고 아침에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도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전혀 또 다릅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드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대응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 좋지만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고민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632쪽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심의회가 지금 632쪽에 보면 기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이 두 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업, 농촌, 식품 정책 심의회 운영은 심의위원회가 17명이고 기농은 6명이에요. 네, 이게 차이가 엄청난데 17명까지 심의회에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또 6명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심의위원 인원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말 그대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좀 듣고 또 저희들이 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같은 거를 좀 승인도 좀 받고 그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심의회를 구성을 하는 건데 이 정책 그 심의회는 농정심의위원하고 그 산업교통심의위원회하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정상 기능개천 창업에 대한 그 심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1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2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20명 이하니까 17명까지 해서 지금 10만 원씩 심의 수당과 1년에 4회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를 하다 보면 17명은 너무 많습니다. 요거를 좀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6명의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조금 한 몇 명 더 증언하는 거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까 제안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심의위원회가 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농정심의하고 산업교통심의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네, 네. 거기에 인원이 전체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취소 인원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취소 인원을 잡은 게 17명. 예, 예. 그러면 심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예요? 아니 심의회죠. 그 이제 저 사업 같은 거를 도에다 신청을 하고 할 때도 또 대상농가 선정을 할 때 네. 그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양 개량자의 공동 살포비 지원 636조 세부사업 설명서 35쪽입니다. 농업인 1인이 중복 지원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한 농업인이 네. 한 번 이거 개량 지원 사업을 받고 또 한 번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없냐고요. 이 토양계량제에 대한 건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 토양계량제는 전 농경지에 그러니까 아는데 네. 사업이 어떤 건지 아는데 네, 혹시 한 번 하시고 또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양계량제는 이제 규산하고 석회인데 이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은면동별로 이렇게 예, 예,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서. 알았지. 사업을 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면 답변 주세요. 중복 사례가 있는지. 요거는 읍면동 그 토지로 대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공동 살포에서 토량을 개량했는데 한참 지나서 또 한 번 한 그렇죠. 그런 3년에 한 농업인을- 번씩 주기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한 사람 3년 후 아니라도 6년 9년이라도 또 한 분은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거죠. 한 농가가 3년에 네, 기간을 한 버티지 농가. 않고 네, 1년이나 네. 2년 있다가 지원받는 거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없고요. 혹시나 그 전년도에 이제 살포해야 될 지역에 신청을 하지를 못해서 이제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한테는 남는 그 예산이라든가 물량을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농가들한테 이전을 해 주는 건 이게 없습니다. 국도비 가치 매칭 사업이죠. 네. 지금 농업 경영체 300평 이상 지금 대상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이하 이런 분들의 지금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뭐 200평에서 300평 사이다.
뭐 이런 분들은 전혀 거기에 농업 경영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 누리는 그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소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농협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라고 하면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300평 이상이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그 취미농업이라든가 텃밭농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상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도비 사업이라면 지침이 있을 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지 네. 우리가 저기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금 말씀을 안 되는 거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아니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지침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네, 거예요. 있습니다. 있으면 예 됐습니다. 예.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있어요. 양주시 관내는 몇 곳이 여기 지금 해당되나요? 635쪽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49쪽이고요.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지급을 해드리는 그 직불금인데 지금 유기농업, 무농약, 유기지속, 직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한 8헥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예, 지금 8헥타라. 예산 그 상. 예. 그래서 8헥타 정도에 대한 것을 그 농가들한테 친환경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불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직불금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점점 이제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느냐. 친환경이 농민들이 하다 보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흐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친환경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농가 정도가 돼요. 80농가요. 그 중에서. 근데 친환경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농업이라든가 무농약을 인증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이 이제 각종 병충해라든가 비료 같은 거를 이제 자유롭게 방제를 하고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농업이 그렇게 지금 그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GAP 바로 안정성 분석 지원, 이 안정성 검사에서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 점점 이제 18년도에는 36농가였다가 19년도에는 136농가였어요. 그러다가 20년에는 57농가예요. 19년에는 굉장히 높은 거 올라가 있었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635쪽. 예. 사업 설명서는 51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 분석에 있어서 이것은 그 GAP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토양 검정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농약 잔류 검사 같은 건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검사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GAP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양주에.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드리고 한 100농가 정도, 100개소 정도가 100개소 정도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인증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받은 겁니다. 지금 1,200을 증가시켰고 지금 네. 20년도에는 19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21년도는 지금 몇 농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몇 농가가 아니고 이거는 저 건수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건 정도를 100번 예. 횟수로 얘기한다요. 예.
자분함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하여간 국비 12 매칭이 50대 50인 거로 봐서는 우리 시비도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철저히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635쪽 세부 사업 설명서 53쪽입니다. 수산 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이거 보니까는 지금 계속 한 군데 지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년 3년 사이에. 네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양주시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계속? 지금 저기 그 한 두 곳 정도가 지금 있어요. 뭐 겨루매기하고 서울 양호장인데 예, 예. 서울 양호장이 주로 다 2019년, 20년 계속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지금 관내에 이런 게 한 개소밖에 없어서 선정 방법에 있어서 그냥 이분이 그냥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내려오는 거고 또 질병관리 예방을 차원에서 예방약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밀도 사육에 따른 예방약품 지원인 거죠? 네? 고밀도 이렇게 양어장에 보면 굉장히 고밀도 이렇게 그 사육이잖아요. 아, 저기 예, 보면. 예, 예. 그거에 대한 예방 접종이에요? 이제 수질로부터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밀집해가지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 병이 이제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러니까 고밀도 사육에 네. 따른 저기 수산 질병이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죠. 네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내수면 또 635쪽에 보면 55쪽 사업 설명서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 지금 경쟁력 지원해서 이제 하는데 이 기자재 지원은 어떤 기자재인지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을 이 시범 단지로 해서 2017년인가 1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양식 기자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스마트 양식장 그런 설비를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어떤 이거는 지원인지. 사전에 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예산이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예. 지금 작년도에는 겨루매기 양어장에다가 비닐하우스 설치를 이제 해줬거든요. 교체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난방 필름이라고 있어요. 예. 그 수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난방 필름을 설치해 준 걸 요구를 해서 네. 그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636쪽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보면은 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1년도에 네네. 한 곳을 선정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낚시터는 우리가 한 곳이 아니라 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당초에 그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신청한 이제 사항인데 그 봉합 낚시터에서 거기에 그 수세식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까지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지금 그 낚시터에도 각종 이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노화도 됐고 또 오염도 있고 악취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낚시터의 그 수세적 화장실을 요청을 해서 그걸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화장실까지 해주는 거는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 개선 사업이긴 하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의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무려 수출 농산물 지원 사업이 지금 두 군데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곳이. 근데 무려 예산 지원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네. 지금 수출 농산물 지원 12.1억, 수출 농산물 지역 12.2천, 12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시설 개선 사업으로 또 들어가고 수출 물류비 또 들어가고 포장재 들어가고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을 두 군데다 이렇게 다 몰아주고 계시는데 과연 수출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주배 영농조합법인하고 양조수철 딸기 영농조합법인 이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양주배 영농조합법인은 2002년도부터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고, 딸기는 2012년도부터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출을 하는 게 국내에 그 집중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다 보면은 가격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이제 저하가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시기적으로 이제 농산물이 그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을 지금 장려하고 있고 지금 이 수출에 의해서 지금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에 맞는 기준을 농작물 재배하기가 매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도 많이 농가 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각종 소모성이라든가 예, 예.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예. 제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소장님 지금 뭐 도비 매칭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지만 전액 12인 1억짜리나 2천짜리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간 수출은 우리 농산물 농가에게 최대한 지원하는 건 맞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제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 행감 때도 많이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원함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 예. 지금 장려금 같은 거 이제 1억짜리인데 작년도에 1억 5천인데 5천 정도가 이제 금액이 좀 줄었던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아까 좀 이렇게 사업들이 예. 그냥 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막 6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데 자잘한 이런 많은 것 같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본 의원이 볼 때 많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질의 다른 의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 장기간 우리 또 양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끝까지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러 오심에 진심으로 저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11월 10일 농민의 날 제25회 이제 농민의 날을 만나서 먼저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사한 게 저도 좀 이렇게 대충만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017년서부터 해서 인구들이 지금 쭉 늘어서 한 11만 한 6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시죠? 뭐 대통령께서 뭐 축사하는데 뻥치셨겠습니까? 이게 참 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면 뭐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올해 신규 사업을 해서 내년 신규 사업을 해서 스마트팜 사업도 뭐 한 7천 헥타르로 좀 넓힌다 그러시고 뭐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후 마지막 말에 농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 농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봐서 참 우리가 그 식량의 우리가 중요성을 더 아마 처절하게 우리 양주 시민도 느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 기온이 앞으로 뭐 이런 기온이 숱하게 많겠죠. 올해처럼 농사가 뭐 제 아는 지인들도 뭐 쌀 농사도 그렇지 뭐 깨 농사 뭐 콩 농사 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좀 잘 이제 헤쳐나가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농업의 뉴딜 사업 같은 거
지금 떠오르는 뭐 일자리 창출, 농업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우리 양주시에도 상당히 많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농업적으로. 좀 하여튼 소장님 그래도 한 30여 년간 우리 시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후배님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농업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게끔 많은 지도 편찬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도 의원님이 뭐 수당 같은 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636쪽 밑에 하단에 보면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요것도 그렇고 이 뒤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품질 643쪽에 보면 고품질 양주쌀 생산 지원 뭐 고품질 이거 뭐 이렇게 막 두 개씩이나 있어. 한 뭐 이것 또한 GAP랑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뒤에도 가면 또 있습니다. 양주골쌀 인스테브 지원 사업, 양주골쌀 탁배 지원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쫙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받은 데가 사실 논농사가 지금 무지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전부 다 쌀로 일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무지 많더라고요. 이 돈이 상당한 돈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GAP 같은 경우는 이제 GAP는 장려금하고 인증 비용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업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뒤에서 말씀하신 고품질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이제 GAP가 아니고 그거는 단위 사업을 해서 일반 농업인에게 아니면 또 단체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쌀에 대한 게 GAP서부터 해서 모든 쌀에 대한 게 지원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양주시에 1,294헥타가 이제 농경지 제외 면적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나 많은 면적에다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내용이 다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하여튼 이게 좀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할 적에는 그 쌀품목에 대한 거 쌀품목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좀 보기도 편하고 이해력이 좀 할 텐데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니까 그건 이제 그런 게 좀 예산 측면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번에 올해 뭐 논농사도 뭐 본인이 작년에 그 얘기했던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 648쪽에 대한간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 갖다 주네요. 그 어떻게 된 건지들 결과 보고가 대한간정을 파가지고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왔단 말이죠. 물도 안 나오고 명예도 이상한 전화번호들 다 돌려서 도장 받고 그랬는데 이거 내년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나?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전수조사를 170공에 대해서 예.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매년 연초에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누락되거나 예.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지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170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공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여기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제 대공을 운영을 해왔지만 내년도부터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뒤에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하면서 운영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그 시행하는 그 대형 관정 사업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현금 때도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해주는 건 좋죠 당연히. 근데 물도 잘 나와야 되고, 예? 거짓이 또 없어야 됩니다. 이게 수건 네, 뭐저 전수조사 어느 정도 뭐 소장님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형편없이 그냥 뭐 일반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다 내가 그걸 갖고 해보니까 뭐 어디 저쪽 그 어느 쪽에서는 저랑은 완전히 반대쪽 물인데 그거를 왜 제 이름을 썼습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린 전부 다 그걸 파줬단 말이죠. 뭐 내년 거야 뭐 그러셨겠냐마는 이런 걸 참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물을 파가지고 뭐 올해 파서 내년에 물 안 나오면 그거 돈 그때는 5천만 원씩 잡혔는데 올해는 4,500만 원씩 잡힌 것 같아요. 네,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거 하나 저 작년에 했던 얘기라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646쪽 로컬 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로컬 푸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예산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 뭐 행감도 하는 거 아니지만은 방향성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거 다 돈을 다 일부씩 본의원도 뭐 똑같고 뭐 돈들을 엄청 많이 걷어서 냈는데 이게 먼저 또 위원회에 가보니 지금 거기 물건 낸 사람서부터 물건값 못 받은 사람서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로컬 푸드 요거 이렇게 딱 해서 했는데 앞으로 로컬 푸드는 어떻게 가실 건지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다시피 로컬푸드에 우리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매년 노력을 해왔던 상황인데 네, 금년도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사실 운영상에 매우 어려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컬푸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이게 도래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운영상의 능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좀 경영적으로 매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뭐 그러한 사항들을 좀 해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 로컬푸드가 조금 더 금년도보다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 그 연합단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장님 먼저 우리 생산자 대표들 김으로 씨랑 뭐 몇 분 뵀는데 그분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큰 돈 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김으로 회장님도 타 시군에 예도 들고 다른데 뭐 경기도가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좀 예도 좀 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네. 예?
본 의원이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오다가 잘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금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소장님이 이거 로컬푸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요, 우리 그 농민들은 그 돈을 어디 가서 받아올 길이 없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희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뭐 이거 뭐 포장비 지원이나 하고 하겠죠 이제 이거 갖고. 이게 지대한 관심을 써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잘 알다시피 완주가 로컬푸드에 참 그 잘 돼 있지만 거기 매출이 600억이 넘더라도 적자나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농민들이 그만큼 보러 가는 뿐이고 그게 꼭 시에서 할 적에는 이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세종시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 흑자를 보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농민들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팜으로써 농민들이 살기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도요 한번 소장님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진짜 이 로컬푸드를 우리 농민들도 생각하시고 소비자도 생각하시고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벌써 이게 지금 4년 됐나요? 오픈한 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못 썼던 거예요. 다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썼으면 로컬푸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한 그 신경을 좀 더 좀 지속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우리 또 양주에서 그 로컬푸드에 나오는 매장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먹거리를 또 믿고 우리 또 주민들이 팔아줄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양주 로컬푸드가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가지고요. 마이크가 안 되나 본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타난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아마 돼지열병이나 조루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여러 환경 변화에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한데 농업 정책과나 어떤 농업 기술이나 어떤 이런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나타나는 방향을 좀 살펴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 대략적으로 어떠한 거다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고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정책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농업인의 삶의 질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제 가장 정책 목표로 좀 잡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을 농업인들의 필요한 사업을 연계를 해서
농업인들의 생산이 좀 조금 전에 하신 대로 매년 기후적인 변화라든가 네네.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가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새 이제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IC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에서 현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추진해 나가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 쪽에서도 가장 이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뭐 ASF라든가 AI라든가 구제약이라든가 그러한 질병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질병적인 것들을 지금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하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 632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해서 그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영농 폐기물이라든지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폐농약 등 이런 것들을 수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적혀 있는데 이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서 마을을 정비하시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020년도에도 사업비는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632페이지입니다. 30이요. 네. 농업 정책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네네. 올해도 금년에도 이 개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사무관리비로 임차 및 활동 물품 구입비를 해서 245만 원을 한 개소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뭐고 또 활동 유류비가 그 259만 원어치가 이게 활동 유류비가 1년치를 말하는 건가요? 사업은 네. 이제 6개월간 실시를 하는데요. 네. 그 물품 위에 사무관리비는 인건비하고 네. 나왔을 때 뭐 중식비 네. 이런 또 쓰레기 봉투 그 구입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유류비는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영농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저거 할 때 그 네.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인 1조 해가지고 이 양주시에 지금 영농 폐비늘이라든지 폐농약 등이 많이 지금 방치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수거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네. 이제 각 마을 저기 그 읍면이면 읍면 그거 하나가 하는 사업이고요. 한 그, 개를 예, 시범 사업을 하시는 예. 거예요? 5인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 농약이나 이런 걸 하는 건 그 청생정과에서 일반 수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환경 오염시키는 어떤 주범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적극 행정을 해서 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좀 대부분 많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6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을 연중 유통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군부대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업인의 가게 안정입니다. 실제로 농업인의 가게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을 한 개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책자에는 네. 이게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지금 이거 그 군납은 지금 백석에서 지금 14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군납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군납 지원하는 그 단체가 백석농협하고 양주 축협입니다. 작년도에는 백석농협의 그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가에 뭐 저온저장고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서는 축협에서 그 축산물을 이동을 하는데 냉동 차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온 냉장 차량을 네네. 그래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본연이 질의를 하고 지금 궁금한 게 과연 이게 농업인들의 이거는 제가 본연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군납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접경 지역에 어떤 특별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양주 축협 냉장 차량을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적경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거는 농협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유통을 농협에서 중간에서 해서 마진을 유통 체계의 마진을 누가 갖습니까? 이제 그 농협이 군납 가는 거죠. 농가들의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농협에게 농협한테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농협이 축협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협이나 농협은 지금 어떤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통 마진을 남기는 이런 단체예요, 회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농축산물을 직접적으로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로컬푸드도 지금 홍성평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유통 체계를 직접 유통 마진이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로컬푸드를 운영 주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해줘 적경지역 군납 활성화 사업을 이게 보니까 농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해줘도 그 탄탄한 이런 어떤 유통 체계를 갖춰 있는데 굳이 양주시가 적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시민이 가져야 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런 거를 왜 농협을 지원해 주냐 이겁니다. 이게 목적에 맞는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민을 울고 있는데 여기 추진 필요성에 보면 적경지역 군납 농업인의 농업인이잖아. 농업인. 그러면 축협이나 농협이 농업인입니까? 농업인의 가게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이제 군납조합도 이제 같이 이제 지원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농업인들이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이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좀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살짝 방향 전환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유통 체계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년도와 달라진 게 없어요. 사업 체계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하시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농업인이 필요한 그러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네네.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군납 조합들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네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납 조합을 꼭 농협을 끼지 말고 조합을 만들 때 유통 체계를 중간 유통을 없애고 농업인들의 진짜로 그들만의 구성된 그런 조합을 운영을 해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지금 푸드 플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좀 말씀 좀 거들어야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가지고 좀 너무 길게 갈 거 없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미래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되는데 농협 법인체에다 좀 지원해서 농가들이 이득이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농협에 출하했을 때 어떤 수수료 같은 부분이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얼마나 농가들한테 할인을 해줬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군납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타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적경 지역을 위해서 실제로 군납을 직접 하는데 타시군구는 농협을 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농협 협력 농산 유통 지원이에요. 그래서 농협 협력 농산 유통 지원도 여기 마찬가지 1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 관련 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원예
납작 뭐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화훼 농가를 8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동 개폐기, 스프링클러 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여러 가지 아래 계속 640일부터 계속 나옵니다. 화훼 농가 IC 뭐 여기에 보면 ICT 융복합 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3년 동안 어떤 그 다른 농가를 지원해주지 않고 똑같은 그 농가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올해도 역시 변하지를 않는가. 첫째는 640페이지는 농업 협력, 농산 유통 지원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 사업은 그 소규모 농가들과 소규모 단체들에게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시에 농가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협하고 25%씩 협력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농협 협력 농산 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 농업 경영체 등과 농업 단체 및 농업인을 지원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면 농산 보온제 예초기 등등등등 합니다. 자부담 물론 50%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800농가를 했고 네. 19년에는 730농가를 했어요. 이 800농가와 730농가는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하나를 사주면 다음에는 좀 걸렀다가 3년 있다가 뭘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양주시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한 4,600농가 정도. 그렇죠. 거기에 어떤 농가를 지원했는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지원을 해주시면 다음 한 5년 걸려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이거를 그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농가가 중복 지원되는 이름만 남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뭐 부인 앞으로 돼 있는데 받았으면 다음 내년에는 남편 이름으로 바꿔서 이거를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예상이 추측이 돼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금 매년 똑같은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농정 지원 사업은 그 의원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중복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개인별로 농가들별로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내용은 다른 사업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바꿨어요. 제목만. 그러니까 농정 지원 사업은 이름만 그렇게 바꾸고. 지원이 될 수밖에 소장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거를 양주시의 4천 농가 중에 지원을 받은 농가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 10분의 1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3천 농가는 바보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농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하라고 적극 선정이 되는 홍보를 거니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농가가 사업비가 남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화훼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 농가도 매번 지원받는 땡땡땡 이름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3년 동안 지원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올해 해줬으면 내년에 하지 말아야죠. 다른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양주시의 화훼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저 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원이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비 쓰지 마세요. 다른 사업 하세요, 차라리. 어떻게 매번 5년 동안 같은 농가를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농업의 경쟁력이나 농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5년 동안 그 의원님께서 농가의 말씀하시는 경쟁력과 그 사항들이 농가의 안정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농가의 어떤 농가를 지적하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46페이지 위원장님 하나만 지적하고 여쭤보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뿐만이 아니고 양주시 지방조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보조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양주시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감독이 있습니다. 24조 감독하셨나요? 시장은 지방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답니다. 처분하셨어요? 이 로컬푸드 때문에 여기에 달려 있는 농가가 몇 개입니까? 이 농가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런 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과 평가를 하셨나요? 26조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할 때는 교부 결정이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다시 해주는 것이 아니고 27조 2항의 5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계획서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사업의 법령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로컬푸드 유통사업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이 또 나오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를 어떻게 법령까지 제정이 있고 또 같은 조 시행 규칙에 보면 14조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에 대해 있습니다.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답니다. 현장 조사 하셨나요? 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죠. 네. 문제가 발견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조례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반드시 24조 감독 등에 대한 조례, 27조 그리고 30조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제재를 하십시오. 사업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교부금이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의 작년까지의 사업은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의 사업은 관리 감독을 저희들도 실시를 아니고요.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이루어졌습니까?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저희들 사업 2020년도에 지원해주는 문제가 거에 돼서 대해서. 포천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돈 안 받아 못 받았다고 포천 농가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예, 아까 이제 의원님들은 홍성표 다 의원님께서 알고 양주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집행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2020년도에 문제가 됐다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재를 작년도에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요. 사업비가 내려오지 말아야죠. 같은 업체에 같은 여기 개인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내려주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된 그 업체에 보조금을 내려준 데에다가 다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어떤 단체에다가 예, A라는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체에다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까지 답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비는 로컬푸드에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로컬푸드에 납품한 농가의 농가 교육비나 견학비 이 금액이지 로컬푸드에 직접 지급하는 돈은 거기 아닙니다. 법인 및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세부 책자 보십시오. 누구한테 주는지. 법인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정확히 이렇게 한 의원님께 제출해 주는 걸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다음 시간에 정리됐으면 다시 합니다. 한번 자료를 받은 후에 자료가 적정치 않으면 정해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고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